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투자만렙 박용호입니다. 일찍이 저명한 투자 전문가이신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장기 투자 그리고 글로벌 분산 투자와 같은 투자 원칙을 중심으로 한 금융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불어닥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투자 원칙을 지킨 투자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더 부각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투자 원칙을 지킨 장기 투자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글로벌 배당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후에 자산의 성장을 통한 평생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 역시 배당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글로벌 배당 투자에 관해서 조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배당 투자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적 배경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고령화, 저성장, 초저금리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로 성장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야만 할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 축으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사회적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에 추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와 같이 주가라든지 부동산 가격, 이런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그런 투자의 관점보다는 프레임을 전환해서 금융 투자의 프레임을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 소득의 중심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추종한 성장을 추구하자. 또 한 가지는 소득의 프레임으로 투자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소득,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일정한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는 투자 자산들을 인컴형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배당주 내지는 배당주 관련된 투자자산 상품들, 그리고 리츠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좀 범위를 넓혀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있지 않은 월 지급식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이런 현금 흐름을 지급해주는 그런 투자 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컴과 이런 소득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익률이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핵심이 예금에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이자 쪽에서 지금 말씀드려야 하는 그 배당 쪽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금리는 떨어지고 배당의 수익률은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요, 미국 리츠의 배당 수익률, 그리고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S&P 500 미국의 어떤 대표 지수가 되겠죠. 주가 지수의 배당 수익률, 평균 배당 수익률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미 국채의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금리 추이를 같이 그려본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드라마틱하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 시장은 물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금리 추이에 큰 변화가 있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떨어져 오는 그런 금리 추이가 최근 들어서 거의 0%에 가깝게 추가적인 하락을 급격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배당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리츠나 그 주가 지수의 어떤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안정적인 측면에서 상승하는 측면까지 보이고 있고, 결국은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의 금리 대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국 리츠의 지금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진행됐을 때 현재 4%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가 지수의 배당 수익률은 평균적인 수준이 2%대를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았을 때는 두드러지게 높은 매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0%에 가깝거나 이렇게 낮아져 있을 때는 그것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벌일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높여주거나 성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쪽으로 투자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컴형 자산의 투자 매력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그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채권의 매력도보다는 고배당주 혹은 리츠의 매력도가 극명하게 좋아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을 역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98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한 40년간이 되겠죠. 표에 보시면 채권의 금리 혹은 뭐 일반적인 금리 수준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리가 대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도 특히나 2010년대 이후에서 현재까지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금리가 한참 많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3%대에서 지금 0%대까지 2010년대 이후서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낮은 선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때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에 그때의 미국 채권의 총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지수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아주 높은 수준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었던 198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의 흐름에 비해서 수익률이 지금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변동성이 축소가 된 것에 의해서 역시 그 채권의 수익률 자체의 변동성도 줄어들고 채권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룸이 제한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후에 앞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은 현재 초저금리 수준에서 제로금리까지로 봉착이 된다고 했을 때 채권의 전반적인 총수익률, 채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채권 투자의 매력도는 굉장히 낮은 투자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배당과 관계없는 전반적인 주식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올해 들어서 상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이 급반등함으로써 수익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주식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주가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증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하게 위험을 통제하면서 추가적으로 투자 매력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배당 투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진화를 해서 최근에 배당주나 리츠에 투자를 하면서도 앞으로의 성장, 장기 성장을 추종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런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추종하는 이런 배당 투자 혹은 리츠 투자를 추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근의 추세에서도 조금 두드러지게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다시 미국을 통해서 그림을 보시면은요. 종합 주가 지수 혹은 리츠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평균적인 성과가 그다지 두드러지게 좋지는 못한데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주식들, 특히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차세대 통신의 중심에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 이런 것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장기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담아가면서 굉장히 차별화돼서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어떤 그 데이터 설비들을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통신 기지국 등을 설비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설비들을 시설을 기초로 해서 만든 그런 리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텍 주식들 같은 고성장 추세를 같이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리츠 지수나 그 다음에 주가 지수에 대비해서 상당히 큰 차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배당 성장주로서 차곡차곡 실적 성장을 이루어나면서 배당 성장주로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지금의 고배당을 실현하는 그런 안정된 가치주 쪽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정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미리 이런 성장을 담아두는 투자를 배당 투자하고 리츠 투자 이런 것들에서 참고해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의 투자가 조금 더 유망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 투자 전반에 대해서 글로벌 배당 투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단계로는 그러면 배당 투자할 때 참고해야 될 우리가 알아두면 필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그런 지표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그 배당의 재원이 되려면 주식을 예를 들게 되면은 그 주식의 회사의 실적, 경영 실적들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주주의 기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통해서 배당 재원으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은 그런 이익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를 좀 참고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회사의 경영실적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당주의 배당 재원이 될 수 있는 순이익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배당 주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가 될 것이고요. 리츠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배당 재원이 되는 부분은 순이익에서 AFFO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AFFO는 Adjusted Fund From Operation 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리츠가 담고 있는 기초 설비, 그 자산들이 창출하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순이익에 더해서 그 일반적인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부분의 어떤 비현금성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현금성 비용들을 현금 흐름의 차원에서 더 가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조정된 영업 현금 흐름을 배당 재원으로 쓰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가 배당률 혹은 배당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표하고 좀 비슷한데요. 수식을 본다면 주식이나 리츠 등의 현 시세,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주당 배당금이 하고 있느냐, 그 비율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실 텐데요. 각국의 주가 지수의 주가 수익률 측면,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률 측면과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측면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S&P 500, 그리고 유럽은 유럽 전체로 포괄되어 있는 대표 지수인 유로 스톡스, 그리고 일본은 니케이 225,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코스피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연평균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자면은 유럽이 3.5%로 가장 높고, 일본도 지금 거의가 금리가 0%에 가까운데 1.5%라고 하는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미국이나 한국의 2%에 조금 근접한 그런 배당 수익률에 비해서 상대적인 금리 대비해서 매력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배당주 투자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의 종합적인 수익률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한국 지수가 일본이나 유럽 지수의 성과보다는 훨씬 우수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배당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수익률과 더불어서 이 배당 수익률이 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측면도 그 부분의 일부분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배당 성향과 배당 성장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은 기업이 창출한 순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을 배당금으로 주주한테 나눠줄 수 있냐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 혹은 뭐 리츠에서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배당 재원을 통해서 또 얼마만큼 배당을 안정적으로 높게 줄 수 있느냐도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비중을 판단하는 것이 배당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배당 자체의 성장률, 이익이 성장하는 것만큼 배당 성장률도 안정적으로 좀 계속 늘어날 수 있느냐가 장기 투자에서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의 그 배당 성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유럽권이나 미국 쪽 포함한 이런 선진국들의 배당 성향 자체가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경영 투명성이나 혹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낮은 배당 성향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성향과 배당 성장률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요. 네,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게 되면 배당 성향과 배당 성장률 모두 장기적으로 서로 보완 관계를 띠면서 안정적인 수준의 레벨을 좀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S&P 500을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 이익에 대한 어떤 안정성과 주주가치 환원 정책에 대한 안정성들을 신뢰도를 높게 쌓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지수에서 평균적인 배당 성향과 배당 성장률은 모두가 좋은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배당 성향과 배당 성장률은 서로 간에 상충 관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혹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의 전반적인 이익의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의 배당 성장률은 오히려 역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대신에 안정적인 주주가치 정책을 유지하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오히려 좀 높여주면서 배당 정책 혹은 배당 전반적인 제공 금액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두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장기적인 레코드를 좀 충실하게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특히 미국 같은 데에 배당 투자를 할 때에 이런 높은 배당 성향과 배당 성장률 측면에서의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표들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중요한 투자 판단 지표가 있는데요.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총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토탈 리턴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배당 투자를 했을 때 배당금을 주기적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 그 배당금을 가지고 그 배당 투자 본원적인 부분들을 다시 적립식 형태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를 한다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어떤 수익률을 저희가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 있어서 S&P 500 고배당주 지수라고 하는 것에 이 배당 재투자를 감안한 총 수익률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미국 리츠의 그런 총 수익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최근 20년 기간 동안으로 연평균 10.4% 그리고 11%에 가까운 10.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양쪽에 그 선이 총 수익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런 총 수익률은 역시 그 변동성이 컸던 그 글로벌 금융위기나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산 가격 자체가 많이 빠져 있을 때 자산 가격을 이 배당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배당금을 통해서 싸게 매입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회복이 되는 단계에서 미리 그 수익률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누적이 되는 효과 이런 것들을 크게 거둘 수가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그 재투자를 안 했을 때의 수익률 지수와 비교해서 보다 더 큰 격차를 그리면서 장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측면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해서 보게 되면 결국 배당 투자를 했을 때 배당금 자체를 다시 재투자한다는 개념,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계속 지급된다는 그런 개념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배당 투자가 왜 중요한지, 특히 글로벌 배당 투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배당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느냐 이런 판별법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은 글로벌 배당 투자 얼핏 보면 상당히 어렵겠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정보 탐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을 혹은 자산별 개별 주식 혹은 리츠들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까지도 탐색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배당주 리츠의 개별 정보들을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탐색을 할 수가 있고 또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정보들도 꽤 많은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dividend.com이라는 데를 한번 찾아봐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대표주인 애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서 배당과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들은 뭐 연간 배당금 혹은 배당률 그것을 예상치 기준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확정치 기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forward annualized dividend 혹은 dividend yield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예상 배당금과 배당률이 되겠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은 아까 말씀드린 배당 성향은 payout ratio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페이아웃 레이쇼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고, 얼마만큼 배당 이력이 좀 축적되어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이 연속 배당 성장 연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연속 배당 성장 연수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7년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 7년간 계속해서 연속해서 배당을 주면서도 배당을 계속 올려서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당 주기는 쿼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 같은 주식은 아무래도 컴퓨터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테크놀로지 섹터로 구분되어 있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주식이 되겠는데, 그 안에서의 평균적인 그 섹터의 일드, 배당률, 평균 배당률도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리츠 같은 경우에 미국의 대표적인 그 통신 타워 설비를 기준으로 만든 리츠가 아메리칸 타워라는 리츠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배당 히스토리를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연간 배당금, 그 다음에 연간 배당의 성장률, 그리고 배당의 지급일, 그리고 배당 선언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배당 락일, 배당의 권리가 소멸되는 그 배당 락일,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배당 지급액, 분기별로 여기도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데, 분기별 그 배당 지급액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배당 유형, 정기적으로 배당한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배당 유형으로 레귤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배당 주기, 역시 쿼털리 배당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배당 후 주가 회복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배당 락일 전에 미리 주식을 사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배당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먼저 주식을 사는 기간 동안 배당 락일 전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하지만, 그게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배당 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빠져서 조정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되는 평균적인 기간 동안을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아이템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주가의 변화 혹은 여러 가지 그 배당 지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배당 주식 혹은 리츠를 통해서 분산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ETF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ETF하고 관련된, 배당과 관련된 테마 ETF, 이런 것들도 ETF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도 역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갖고 나온 것은 etfdb.com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배당형 테마 ETF인 디비던드 ETF, 화면에서 보시는 박스에 쳐져 있는 그 디비던드 ETF라고 하는 부분들 메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들어가시면 역시 그 각종 배당 테마와 관련된 ETF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체크하고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대표적인 배당 테마형 ETF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주식과 리츠들과 비슷하게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배당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해외 투자 혹은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